좀 시간을 많이 지체는 했어요. 그래도 이제 요 정도 오늘 배움 정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랍스터라든지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세팅하고 애니까지도 이제 줄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은 요 남은 시간을 몇 가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 모델링을 간단하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커브를 그리고 그 다음에 걔를 뺑 돌려주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뭘 만들 거냐면 어항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촛대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접시를 만들 거고요. 그렇게 세 개를 만들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되면 거기다가 V레이로 어항 재질 넣어보고 유리 재질 넣어보고 그렇게 우리가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이제 마야를 실행을 하시고 자,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촛대 이렇게 된 거 말고요. 그냥 이러한 심플한 느낌의, 근데 심플한가요?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 개 붙이는 거야. 어차피 카피해서 붙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나름의 이제 간단한 랍스터 불가사리가 올라가 있는 그 식탁을 우리가 이제 만들고 애니를 간단하게 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촛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뒤로 뻗어온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요런 거를 생각하면 돼. 요건 어차피 갖다 붙이면 되니까 요런 식으로, 그죠? 이거를 어떻게 이제 만들까, 이렇게 생긴 거를. 그 다음 두 번째는 접시, 음식이 있어야 되니까 요건 좀 더 간단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접시를 또 어떻게 만들까. 근데 이제 눈치 빠르신 분은 알겠지만 두 개 다 만드는 방법이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항을 이제 하나 또 우리가 만들 거예요. 어항을 만드는데 뭐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요렇게 우선은 요런 모양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네모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항과 방금 촛대와 그 접시를 한번 나름의 어떤 커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소라 껍질까지 한번, 달팽이 껍질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모양이기 때문에 불가사리 옆에 소라 껍데기 하나 갖다 놓으면 괜찮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우선은 퍼스펙티브에서 그리지 마세요. 뭐를? 스켈레톤 조인트와 커브는 이왕이면 이 퍼스펙티브에서는 그리지 마시고, 자, 여기 프론트 뷰에 가서,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할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애기들 장난하는 것 중에 카드가 두 장이 있는데 한쪽 면은 그 세 장이 있고 뒷면에는 새가 그려져 있는 거 막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세 장 안에 새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렇게 돌릴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도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죠? 어떤 이런 원형을 이루어요. 컵이나 방금 얘기한 그 촛대라든지 그 다음에 접시라든지 어항 다 그 원형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영화긴 한데 이렇게 지점토로 이렇게 진흙 돌릴 때 판 도는 데서 이렇게 손만 갖다 대면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거 알죠? 이렇게 하면, 왜냐면 얘가 도니까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유리도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선을 여기에다가 그 단면만 우리가 그리고 주로 이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한 바퀴를 뿅 돌리면 그 오브젝트가 나와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자, 첫 번째,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자, 뭘로 그리냐면 커브에 가서 여기 세 번째, 근데 우리 아까 이거 원 리니어로 한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3 큐빅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원 리니어로 하면은 직선이 만들어지고요, 3 큐빅으로 하면은 곡선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접시를 만들겠는데요.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 할 거예요. 여기서 하고, 자, 이렇게, 자,
점을 또 너무 많이 찍어도 그게 여러분들이 좀 컨트롤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밑바닥에 그 형태를 감안해서 이렇게 하고 다 그랬으면 엔터를 하면 자 접시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사실 처음에 나오면은 이렇게 무슨 개밥그릇처럼 보이지 뭐 접시처럼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형태를 변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참고로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 여기를 오른쪽 버튼 컨트롤 볼텍스에서 이 양 끝에 점은 이 Y축에 그대로 올라져 있어야 돼요. 얘는 삐져나갔죠 저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돌렸을 때 여기가 빵꾸가 뿡 나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여러분들 그 그리드 스냅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커브에 벌텍스 하나를 선택해서 그리드 스냅으로 이 Y축에다가 탁 갖다 붙이십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F8 눌러서 자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모델링에 이 위에 보면 서페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서페이스 우리가 사실 서페이스는 요즘은 거의 안 써요. 근데 요런 거 만들 때는 이제 약간씩 쓰겠는데 자 여기에서 서페이스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위에서 세 번째 보면은 리볼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리볼브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Y자 같이 생긴 아이콘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리볼브를 누르면 바로 만들어지지만 그래도 옵션을 켜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얘를 돌리는데 무슨 축으로 돌리냐면 Y축으로 돌린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대로 놔두시고 넙스로 지금은 넙스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 볼 때 자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만약에 요게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은 그 뭐가 저기냐면 얘가 뒤집어져서 그렇죠. 노말이 자 그렇게 되면 요렇게 선이 나오는데요. 자 얘는 이게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 넙스예요. 폴리건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쇼우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 면에서는 쇼우에서 넙스 서페이스를 끄면 이렇게 얘를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꺼멓게 되셨나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면은, 자, 이 선을 우리가 처음에 그릴 때 뭐 크게 잘못한 건 아니고요. 이 선을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서부터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시작점이 여기였던 거예요. 끝점이 여기고. 그래서 그것만 뒤집어주면 돼요. 어디 가시냐면, 여기, 자, 아직은 까맣죠? 그리고 히스토리가 지금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커브만 선택을 해서 커브에 가서 맨 밑에 보면은 리버스 디렉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리버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면 얘가 처음과 끝점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저 면이 이렇게 제대로 보여지죠. 자, 여러분들도 접시를 나름 잘 만드셨나요? 자, 만약에 접시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잘 보세요. 여기 이
면을 직접 에디팅하지 마시고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컨트롤 벌텍스에서 이 점을 옮기면은 이 접시의 모양을 지금도 당장 에디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두께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modify에 가서 convert knobs to polygon으로 이제 바꿀 거예요. 근데 여기 옵션에 가서 그냥 하면 안 되고 딴 건 다 그대로인데 맨 끝에 컨트롤 포인트를 체킹을 해주셔야 이게 제대로 된 우리가 원하는 폴리건이 돼요. 뭐냐면 이렇게 각은 졌지만 3번 눌렀을 때 자 이렇게 데이터가 그대로 온전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자 나머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촛대, 어항,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와인잔도 한 장 만드시고 금방 뚝딱뚝딱 만드실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 그 벌텍스를 이렇게 넙스에 벌텍스를 에디팅할 때 어느 게 바뀐지 아닌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때는 여기 컴포넌트에 여기 옵션을 살짝 열어보시면 여기 끝에 컴포넌트 모드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헐을 이렇게 켜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이 벌텍스가 다음 건지 밖에 건지 안에 건지 아실 수가 있지요. 네, 여기 컴포넌트 모드에서 여기 헐을 키시면 요거는 폴리건일 때는 뭐 상관은 없어요. 이 넙스 데이터를 할 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달팽이 껍질이나 이런 이제 그 요거의 특징적인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건지 이제 한번 과연 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그죠? 근데 얘네가 보면은 참 희한해요. 이게 무슨 그 원이 되게 그 고등 수학을 한 애들 같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참 이게 참 신기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약간의 수학을 이용해서 얘를 만들겠습니다. 수학이라기보다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여기 커브인데 우리가 직접 그리는 것보다는 이게 서클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하나 크리에이트 만들어 주시고, 자,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로테이션 X를 90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물론 직접 그리셔도 되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중심축을 얘를 이 X축으로 1만큼 놓고 이 중심축을 인서트 눌러서 센터를 자, 이쪽 중앙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커브의 센터가 이쪽으로 오도록. 어렵지 않죠? 쉽게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왜 그 한강이나 그런 곳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야광봉 있잖아요. 그 야광봉을 잡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요. 도는데 카메라를 셔터를 야간 모드로 하게 조리개를 활짝 열어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동그란 그 궤도가 생기겠죠, 그죠? 그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잘 맞춰 놓으시고, 센터를 그걸 옮기시고, 센터를 얘도 그래, 이왕이면 이쪽으로 한 칸 더 옮겨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애니메이션을 두 개를 줄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여기까지 60프레임 정도의 1프레임에서 여기, 그 다음에 60프레임에서 한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할게요. 자, 1프레임에 가서 트랜슬레이트의 키, 그리고 한 60프레임에 가서 얘를 그대로, 자, 한 2칸 정도 올라가죠, 뭐. 예. 뭐 크게 대세 지장은 없어요. 자, 그렇게 하면, 자, 얘를 이렇게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을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로테이션 애니를 줄 거예요, 얘한테. 그래서 1프레임에서 로테이션의 키, 그리고는 60프레임에 가서 로테이션을 Y축으로 720도를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두 바퀴를 도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뿅글 돌면서 얘가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급하게 만들었어요. 360도를 두 번 해서 720을 애니를 줬어요. 자, 그렇게 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스케일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할 거예요. 1프레임에서 스케일을 1로 1프레임에서 키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60프레임일 때 얘를 0으로 주면 좋은데 0으로 주면은 나중에 이거를 그 UV 펼 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0은 아니고 0.2 정도로 0.1로 할까요? 0.1? 예, 0.1 정도로 얘를 키를 주세요. 0.1.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모양의
형태가 됐어요. 자, 이제 과연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우리가 이제 얘가 지나가는 곳에 면이 만들어지게 하는 기능을 쓰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 나중에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겠죠. 그 옛날 전화기에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있는 전화선을 만들 수 있겠죠. 스프링도 만들 수 있고 그래요. 자, 어쨌거나 얘를 이제 어디 가시냐면 잠시만요. 이게 2016이 되면서 여기가 7개짜리가 5개로 줄어가지고요. 이게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죄송해요. 자, 애니메이션으로 가십니다. 이걸 요 모델링을 하는 툴이지만 애니메이션에 있어요. 여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바꾸고 어디로 가시냐면 비주얼라이즈라는 곳이 있어요. 비주얼라이즈, 그죠? 거기에 가서 맨 밑에 보면 Create Animated Sweep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옵션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스타트와 엔드로 되어 있는 건데 얘를 타임 슬라이더로 체킹을 해주십니다. 타임 슬라이더로. 그리고는 여기를 정확하게 키 준 데까지 또는 스타트 엔드로 하실 거면 1프레임부터 60으로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그리고는 준비가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시고 널프스로 체킹을 하고 바로 어플라이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요런 모양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근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죠? 네,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약간 수정을 해야 돼요. 이제 잘 만들어졌어요. 키를 키, 그다음에 뭐 꼭 60이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다음에 이제 로테이션을 720 두 바퀴 마지막으로 1프레임에 와서 스케일의 키, 그 다음에 60에 가서 여기 0.1 정도 일단 다 YZ 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긁어서 마지막에 0.2, 0.1 하면 3개가 동시에 바뀌어요. 그리고 키. 자, 이제 얘를 수정하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만들어진 자, 이제 수정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봤잖아요. 히스토리가 살아있으니까 그 커브만 내가 에디팅하면 됐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거는 애니메이션 하는 커브잖아요. 그죠? 애니메이션 하는 커브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자, 그래프 에디터를 엽니다. 어디 있어요? 윈도우, 애니메이션, 그래프 에디터를 열어요. 그죠? 아까 우리 많이 써봤죠? 그리고는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지 말고
커브 제일 처음에 썼던 처음 애니메이션 주었던, 그러니까 아웃라이너에서 선택하시는 게 쉽죠. 아웃라이너에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여기 이 커브를 선택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커브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딴 데는 다 나름은 괜찮은데 요 끝에가 이게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뭐 어느 부분이냐면 Y축 트랜슬레이트에 잠깐만요. 얘가 맞습니다. 트랜슬레이트에 이 Y 선택하고 F 누르면 그 커브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잘 보세요.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끝나니까. 요 끝나기 전에 요때쯤에 여기다가 키를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인서트 키를 넣고, 그리고 나서는 얘를 이렇게 내려주고요. 얘는 히스토리가 또 안 살아있죠. 잠깐만요. 얘가 바로바로 반응을 안 하네요. 원래는 바로바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희한합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형태를 변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를 변형을 하면, 원래는 여러분들 건 바로 반응해요. 이게 원래는 바로 반응해서 안쪽으로 자기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희한하네. 자, 그러면은 뭐 지금 우선 이게 안 되면 이 결과물을 지우고, 원래 이럴 필요는 없는데 결과물을 지우고 얘를 선택해서 다시 희한하네. 여기 비주얼라이저에서 크리에이트 애니메이션 스윕, 히스토리가 왜 끊어지는지는 모르겠네요. 원래는 안 끊어져요. 집에서 하실 땐 괜찮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요런 모양으로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조기 껍데기의 그 기본을 우리가 오늘 다른 형태도 비슷한 맥락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봤어요. 물론 얘는 나중에 컨버트 폴리건으로 바꾼 다음에 조금 더 에디팅을 해주고 매핑 소스를 넣어주면은 그럴듯한 껍데기가 되겠죠. 그죠?